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후 혈당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딱 10분짜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분들, 그리고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복 혈당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식후 혈당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와 함께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약 30%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중 상당수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지낸다는 점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정상으로 나왔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식후 혈당이 가장 위험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을 세포 안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반응이 둔해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포도당을 저장할 공간이 줄어듭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포도당 저장고인데 이 저장고가 작아지면 식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당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이것이 반복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공복 혈당이 정상이어도 식후 혈당이 높은 사람들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을 넘으면 당뇨 전 단계, 200을 넘으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하지만 140 이하라도 120을 자주 넘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을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습관만 바꿔도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식후 10분 루틴은 연구로 입증된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식사 직후 5분간 가벼운 걷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직후라는 단어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10분, 20분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저를 놓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걸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음식을 먹으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이 시간대에 근육을 움직이면 포도당이 혈액에 쌓이지 않고 바로 근육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집 안에서도 충분합니다. 거실을 왔다 갔다 하거나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날씨가 좋으면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셔도 좋고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속도는 분당 60보에서 80보 정도,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무릎이 안 좋거나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단 오르내리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많이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2층에서 3층 정도만 천천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계단도 어려우시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5분간 하체 큰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입니다. 왜 하체일까요? 우리 몸 전체 근육의 약 70%가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뒤쪽 햄스트링, 엉덩이 등근, 이 세 부위만 제대로 자극해도 포도당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가장 추천하는 동작은 스쿼트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시니어 분들께는 완전히 앉았다 일어서는 풀 스쿼트가 아니라 의자를 뒤에 두고 살짝만 앉았다 일어서는 하프 스쿼트를 권장합니다. 의자의 엉덩이가 살짝 닿을 듯 말 듯한 높이까지만 내려갔다가 일어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은 충분히 자극됩니다. 스쿼트가 어려우시면 벽 스쿼트를 하셔도 좋습니다.
벽에 등을 대고 무릎을 살짝만 구부린 상태로 30초 정도 버티는 겁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들 수 있지만 매일 하다 보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런지입니다.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디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인데 이것도 보폭을 작게 해서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개수보다 중요한 것은 근육에 자극이 느껴지는지입니다. 10개를 대충 하는 것보다 5개를 정확한 자세로 천천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허벅지 앞쪽에 뜨끈뜨끈한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호흡도 중요합니다.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세요. 세 번째 단계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10분 루틴은 딱 2단계입니다. 5분 걷기, 5분 하체 운동.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강력한 루틴은 가장 단순한 루틴입니다. 매일 하루 3끼 식사 후 이것만 실천하셔도 하루 총 30분의 운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 전 단계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당뇨병 발병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30분 연속 운동을 했고 다른 그룹은 식후 10분씩 3번 운동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식후 10분 운동 그룹의 혈당 개선 효과가 30분 연속 운동 그룹보다 더 좋았습니다. 혈당이 가장 높을 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루틴조차 실패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실패하는 패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피하셔도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첫 번째 실패 패턴은 완벽주의입니다. 오늘은 점심때 못했으니까 저녁때 20분 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녁때도 안 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순간 실패가 시작됩니다. 한 끼만이라도 5분만이라도 심지어 2분만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오늘 점심때 못했으면 저녁때 10분만 하세요. 저녁때도 못했으면 자기 전에 5분만이라도 하세요. 두 번째 실패 패턴은 도구 의존입니다. 운동화를 사야 해, 운동복을 입어야 해, 날씨가 좋아야 해라고 생각하시면 핑계거리만 늘어납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 그대로, 지금 신고 계신 실내화 그대로 바로 시작하세요. 거실에서 5분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 실패 패턴은 결과에 대한 조급함입니다. 3일 했는데 혈당이 안 떨어져라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최소 2주는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에서 4주 사이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혈당계 숫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고 계시거나 설폰요소제 계열 약을 복용 중이시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주치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식후 10분 걷기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약 용량 조절이 필요한지 확인해 주세요.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런 적극적인 태도를 환영하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약을 서서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혈당 증상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식은땀이 나거나 손이 떨리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면 저혈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운동을 멈추고 사탕이나 주스 같은 단순당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혈당을 측정하고 주치의께 알려야 합니다. 약을 먹지 않는 분들, 당뇨 전 단계이거나 공복 혈당이 약간 높은 정도인 분들은 이 루틴을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뇨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약을 먹기 전에 생활 습관으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 실천을 돕기 위한 7일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간단히 표를 그려보세요. 세로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로로 아침, 점심, 저녁을 적습니다.
그리고 식후 10분 루틴을 실천하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완벽하게 10분을 채우지 못해도 5분이라도 했으면 동그라미입니다. 첫 주 목표는 일주일에 14번 중 10번 이상 동그라미 치기입니다. 무조건 21번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70%만 달성해도 훌륭합니다. 둘째 주부터는 조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4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체크리스트가 필요 없어집니다. 체크리스트에 혈당 수치도 간단히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매일 잴 필요는 없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식후 2시간 혈당을 재보세요. 숫자가 서서히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시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단 하루하루 숫자에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세요. 이 루틴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보너스 팁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순서만 바꾸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정도 덜 올라갑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식사 중간에 물 한 잔, 식후에 물 한 잔. 하루 8잔 이상 물을 마시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게 만듭니다.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가능하면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못 주무신 다음 날은 평소보다 혈당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수면도 혈당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립니다. 심호흡, 명상, 취미 생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드세요. 하루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혼자 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식후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매주 혈당 수치를 공유하며 격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면 힘든 날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식후 혈당 10분 루틴. 첫 번째 5분은 가벼운 걷기, 두 번째 5분은 하체 근육 자극. 이것만 하루 3번 반복하세요. 실패 패턴 3가지, 완벽주의, 도구 의존, 조급함을 피하세요. 당뇨약 복용 중이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7일 체크리스트로 실천을 기록하세요.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달라집니다. 피로가 줄어들고 잠을 잘 자게 되고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당뇨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60대 이후 건강의 핵심은 혈당 관리입니다. 혈당만 잘 관리해도 심장병, 뇌졸중, 치매, 신장질환, 시력 저하, 신경 손상 등 수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식후 10분, 딱 10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면 3개월 후, 6개월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끄고 일어나서 5분만 걸어보세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식후에 소파에 앉을 것인가, 일어나서 걸을 것인가. 이 작은 선택이 10년 후의 나를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